자, 고1B 9월 9일 수요일 수업 시작해 볼게. 자, 오늘 할 거는 삼각함수 바로 이제 들어갈 거고, 오늘 배울 내용은 일반각의 표현, 이제 각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호도법이라고 해서 우리 각을 한 바퀴를 360도로 보고 이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해서 각을 셌었지. 이제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각을 나타내는 방법을 배울 거야. 그래서 개념 원리로 128쪽부터 139쪽까지가 오늘 목표 진도 되겠다. 자, 일단 각에 대해서 용어를 좀 몇 개를 정리해야 되는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OP, 지금 XOP라는 건 요각을 말하는 거야. 그치? 의 크기는 OP가 고정된 반직선 OX의 위치. 자, 지금 이 시초선이라고 써있는 요 선이 고정된 선이라는 거야. 요 선의 위치에서 O를 중심으로 OP까지 회전한 양, 즉 얘가 O를 중심으로 회전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이 점을 P라고 하겠다라고 했어. 그때 말했듯이 요 수평 방향,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XY 좌표 평면에 나타낼 건데 주로 이게 X축이 돼. 근데 꼭 수평 방향일 필요는 없어. 자, 기준이 되는 거야. 각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 이 기준이 되는 걸 X축이나 아니면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나 있는 선을 많이 쓸 뿐인데 꼭 수평이거나 X축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까 회전시켜서 점 P 잡았지? 그때 이 OP를 앞으로 동경이라고 표시할 거야. 동경. 자, 그래서 시초선에서 일정한 점 O를 기준으로 일정한 양만큼 회전시킨 걸 OP를 동경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둘 다 반직선이고, 밑에 나와 있다시피 시초선은 처음 시작하는 선이고 동경은 움직이는 선을 의미해. 따라서 동경에 따라서 우리 각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야. 그치? 얼마나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각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 자, 이때 동경이 O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각의 크기를 이제 이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XOP 각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걸 구하진 않지. 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각의 크기를 이제 음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여줘. 예를 들어 얘가 45도짜리라고 해보자. 그럭저럭 45도처럼 보이지? 그럼 지금은 얘를 플러스 45도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360도에서 45도를 뺀, 그럼 얼마지? 360에서 45, 마이너스 315도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야. 이 두 개는 그래서 같은 각을 표시하는 수치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각에 대한 설명이고, 자, 그럼 이제 일반각에 대해서 일반각에 대해서 배워볼게. 각을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방법인데, 자, 시초선과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 때 XOP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대. 자, 지금 보면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각을 표시할 땐 그냥 알파라고만 표시했었어. 근데 지금 각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게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 움직이는 선, 즉 얘가 움직여서 나온 게 알파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요만큼만 움직였으면 각의 크기는 알파가 맞아. 문제는 내가 동경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두진 않았잖아. 즉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완전히 720도를 돈 다음에 알파만큼 더 가서 얘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 즉 몇 바퀴를 돌아서 왔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360 곱하기 n에다가 즉 360 곱하기 n까지는 그냥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런 식으로 도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 플러스 알파만큼 더 갔다라고 해서 360n 더하기 알파, 요게 우리가 앞으로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할 거야. 여기서 n이 의미하는 건 동경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한 바퀴를 회전했을 때 회전한 수를 n, 그리고 알파는 이제 0과 360도 사이의 각으로 나타내. 그때 중요한 게 있어. 여기 밑에 보면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알파는 보통 0과 360 사이인 각을 선택한다라고 돼 있지. 그 말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것도 약간 저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로그에서 정수부와 소수부 나눌 때 소수부는 음수가 될 수 없다 그랬지. 마찬가지야. 여기서 n은 음수가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시초선에서 음의 방향으로 돌았을 수도 있거든.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돌았을 수도 있지만 각의 크기만큼은 항상 양수, 그러니까 0에서 360 사이에로 나타낸다는 거야. 이 부분은 뒤에 문제 풀면 조금 더 명확해질 거야.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로그에 우리 로그나 아니면 뭐 로그의 그 정수부와 소수부 구할 때 소수부는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음수 나오더라도 양수로 바꿔서 했었지.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보면 요 60도만큼 움직인 건데 사실 한 바퀴 돌고 60도만큼 더 간 거야. 이걸 각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360 곱하기 1, 왜냐면 일단 완벽하게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걷다가 60도만큼 더 갔기 때문에 XOP 각의 크기는 420도라고 할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걸로는 그냥 60도지만 사실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60도만큼 더 간 거지. 그래서 42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옆에 거 보면은 이거 따라 그리면 조금 더 복잡할 테니까 그냥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두 바퀴를 돌고 60도만큼 더 갔지? 그래서 360 곱하기 2는 시초선이 동경으로부터 완벽하게 딱 두 바퀴를 돌고 거기서 60도만큼 더 갔기 때문에 얘는 총 780도의 크기를 갖는 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반면에 요거는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얘는 시작을 해서 자, 한 바퀴를 돌았어. 그치? 음의 방향으로 돌았지 지금?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더 갔어. 이게 지금 300도야. 그래서 360도에서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거기에 마이너스 300도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 이것도 말이 돼. 왜냐하면 지금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음의 방향으로 300도 더 돌면 딱 동경 OP가 나와. 근데 내가 말했다시피 이 값 알파 자리는 0부터 360 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말고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를 완벽하게 돈 다음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갔다는 의미에서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고 여기에 양의 방향으로 다시 60도만큼 갔다라고 표현을 하자 이거야. 요게 일반각 나타내는 방법이야.
그래서 전에 말했다시피 이 부분을 항상 양수로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앞에 n만 하나가 더 작아지면 되는 거지. 로그 때랑 똑같아. 우리 로그 때도 소수부 음수 나오면 정수부를 하나 더 낮춰서 강제로 소수부 양수 만들어줬듯이 얘도 비록 동경이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돈 건 아니지만 두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갔다라고 표현을 해주겠다 이거야. 어쨌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60도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 되겠다. 여기서 이제 너네도 어느 정도 감이 오겠지만 좀 외워두면 편한 숫자들이 있다. 요 정도 아주 완벽하게 요 정도 외워놓으면 동경 시초선 파악하는데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야. 뭐 하나 더 하자면 곱하기 5는 1800? 보면 좀 익숙한 숫자들일 거야. 그렇게 낯선 숫자들은 아니고, 그래서 막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문제 몇 개 풀다 보면 알아서 기억될 거야. 자, 그 다음에 4분면의 각, 4분면의 각에 대해서 볼게. 자, 내가 말했듯이 이제 동경과 시초선을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게 될 건데, 보통 우리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아. 일반적으로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겠다는 거야. 뭔 소리냐면 요게 시초선이라는 거지. 그때 동경 OP가 1, 2, 3, 4분면 각각에 있을 때 OP가 나타내는 각을 제1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이라고 하겠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동경 OP는 이만큼 회전한 거지. 시초선으로부터. 그러니까 얘는 제2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치? 그때 만약에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인데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1사분면의 각은,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우리 이제 나타내주는 이런 각의 크기들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몇 바퀴를 돌아서 온 건지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앞으로 항상 이런 일반각의 형태를 써줘야 돼. 즉 360도 돌고 더 안 돌거나 아니면 360도 돌고 90도 사이에 있는 각들은 1사분면의 각이겠지? 왜냐하면 여기가 90도, 여기까지 쳐주면 180도, 여기까지 쳐주면 270도, 완전히 다 돌면 36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시초선을 기준으로. 그치? 그래서 360 더하기 n은 사실 각이 빵도야. 그냥 보기에는. 왜냐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0과 90 사이에 있으면 1사분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바퀴수들이고 다 90에서 180이 2사분면, 180에서 270이 3사분면, 270에서 360, 또는 우리 이거 그냥 0이라고 표현해. 보통 알파에다가 360을 쓰지는 않아. 0이라고 표현해. 당연히 그 대신 n이 하나 증가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각 사분면에 대해서. 이때 중1 때 배웠을 내용인데, 만약에 점 P가 정확하게 Y축 위에 있어. 이런 각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동경이
y축이 되는 거지. y축 양의 방향. 그때 얘는 몇 사분면 위의 각이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그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해. 우리 1, 2, 3, 4분면은 x축과 y축, 즉 축은 포함하지 않아. 축을 포함하지 않는 영역이야. 그래서 각을 나타낼 때도 보면 이상 이하가 아니라 다 미만 초과지. 정확하게 각 좌표 축 위에 있을 때는 그 어떠한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예시가 있어. 520도가 몇 사분면 위의 각인지 나타내시오 라고 했으면 일단 520에서 360을 계속 빼주는 거야.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520 빼기 360 해보면 160도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는 360도로 한 바퀴 돌고 160도만큼 더 간 거야. 그때 160이란 숫자는 우리 90과 180 사이에 있는 거지. 즉 2사분면 사이에 있는 각이지. 따라서 2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 마이너스 750은 반대야. 얘는 360을 계속해서 더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 알고 있지? 마이너스 750에서 그냥 360 말고 720 더해버릴게. 그러면 지금 벌써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 회전한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30이잖아. 여기에 360을 한 번 더 더해서 330도가 나와. 그러면 지금 360을 총 3번, 여기다가 360을 3번 더하면 330이 되는 거지. 즉 마이너스 750도는 360도를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바퀴 회전시킨 다음에 여기에 다시 330도를 양의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나오는 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750은 결국 330이라는 건 360과 270 사이에 있는 각이니까 제4사분면 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뭐 예를 들어 일치한다, 혹은 일직선 위에 있지만 방향이 반대다,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이럴 때 일반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건데, 다 우리 둘의 합과 차를 이용하면 돼. 그래서 나와 있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합과 차를 일반각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볼게. 자, 두 동경이 일치해. 예를 들어 지금 1번 그림, 여기 지금 동경이 두 개가 그려져 있는 거야. 하나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서로 다른 동경 두 개가, 내 것도 하나처럼 보이네. 무슨 소린지 알겠지? 어쨌든 두 개가 하나로 겹쳐 있는 건데, 자 문제는 누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른다는 거야. 알파는 뭐 그림상에선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고, 베타는 회전하지 않고 그냥 시초선에서 바로 찔끔 베타만큼 움직여서 나온 건데, 알파는 뭐 4바퀴, 베타는 10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겠지. 즉 어찌됐든 둘의 차이는 360의 배수일 거다. 이때 이 n은 둘이 회전한 차이 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두 동경이 어떻게 할 때라고 나왔을 때 두 동경의 합과 차를 이용해서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요 소리 되겠다. 둘의 차이는 360의 배수일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1800도일 수도 있고, 뭐 얘가 마이너스 2200도일 수도 있고 모르지만 어쨌든 각의 크기는
내가 0에서 360 사이의 각을 가져야 한다고 한 적 없지? 지금 우리 위에서 푼 문제만 봐도 벌써 520도, 750도 이런 큰 각들을 다루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했지?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 요게 하나의 동경이고 요게 하나의 동경이야. 그때 둘이 같은 직선상에 있지만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이때 둘을 빼주면 둘이 빼면 180이네. 그럼 이거 알파 빼기 베타가 180이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알파랑 베타는 지금 몇 바퀴를 돌아서 이 위치에 온 건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확실한 건 둘의 차이가 180도라는 거야. 하지만 말했다시피 알파는 세 바퀴를 돌고 알파만큼 더 가서 여기 있고, 베타는 그냥 온 거면 둘의 차이는 최소한 1000도 이상 차이가 나겠지. 왜냐면 얘는 360도 방향을 기준으로 세 바퀴 돌았어 이미. 즉 1080 알파는 1080 더하기 이만큼이라는 거야. 베타 더하기 180도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지만 둘의 차이는 확실히 180도만큼 나고 있지. 그러니까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이라고 쓸 수 있겠다. 이때 n은 마찬가지 둘의 회전수의 차이 될 거야. 3번 x축 대칭일 조건 되겠다. 자, x축 대칭이라는 건 지금 보다시피 x축을 기준으로 자, 요 동경을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색칠 좀 해볼게.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다시 써볼게. 자, 이 각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내면 요게 각의 크기 돼. 이때 지금 알파랑 베타랑 겹치는 영역 요 부분 있지. 이거 x축 대칭시킨 거니까 얘랑 똑같겠지. 즉 결과적으로 알파랑 베타의 합이 360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알파 베타의 합이 360이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에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도 뒤에 붙는 게 0도라는 거야. 둘이 더했을 때 360이 나와, 뒷부분이. 그치? 그리고 자, 네 번째 y축 대칭일 때는 우리 y축을 기준으로 대칭시켰기 때문에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고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아. 자,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때 베타 각을 표시해 보면 지금 요렇게 돼 있고, 알파를 표시해 보면 여긴데 저 빨간 거 대신에 크기가 같은 요걸 칠해보면 딱 180도 나오지. 그치?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켰다는 건 두 각을 합쳤을 때 몇 바퀴인지 모르지만 뒤에 180도의 만큼의 더 간 게 되는 거다라는 거야. 지금 알파를 원래 여기를 색칠했어야 되는데 빨간색을 칠해놔가지고 크기가 같은 반대쪽을 칠해봤더니 정확하게 평각 이루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자, y는 x대칭이다 라고 했어. y는 x대칭이면 알고 있어야 될 게, 자,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을 거라는 거, 그리고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겠지? 자, 그때 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베타를 표기를 한번 해볼게. 자, 베타는 요 각의 크기가 베타야 지금. 그치? 그리고
알파는 자, 원래대로라면 저 파란 부분도 같이 칠해줘야 되는데 저긴 베타가 칠해져 있으니까 크기가 같은 다른 쪽 하나를 칠해보면 알겠지만 알파와 베타의 합은 x는 y축 대칭을 시키면 90도가 나와. 그래서 알파 베타의 합은 360 곱하기 n, 마찬가지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고, 거기에 추가로 90도를 더 간 게 알파와 베타의 합이 만드는 각이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 그래서 밑에 그림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헷갈릴 때마다 몇 번씩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고 문제 푸는데 지장 전혀 없을 거야. 자, 지금부터 168번, 169번 할 건데 168번 같은 경우는 각을 표시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때 시초선은 항상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잡어, 일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초선이 OX라 그랬지. 그럼 여기가 OX 되겠다. 그때 뭐 어떤 각을 나타내고 싶어. 이게 P야. 그러면 예를 들어 그냥 간 게 뭐 이게 220이라고 해보자. 220 말이 되나? 220도 말 되지. 근데 그냥 220이 아니라 두 바퀴 돌아서 220일 수도 있지. 지금 보면 숫자들이 제법 크잖아. 그치? 만약에 이게 두 바퀴를 돌아서 220인 거면 각의 표현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한 바퀴 두 바퀴 회전했고 거기서 추가로 220만큼 요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이해됐지? 바퀴 수까지 이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서 몇 바퀴를 회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까지 표시를 해줘야 한다는 소리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169번은 일반각을 나타내라 그래서, 자 속으면 안 돼. 얘 70도 아니고 150도 아니고 마이너스 140도 아니고 얘 45도 아니야.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모르지. 그래서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을 시켜줘야 된다 그랬어. 360 곱하기 n 더하기 얼마, 요런 식으로 일반각의 형태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 자 170번은 얘네들을 이제 일반각으로 나타내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해보면 되겠고, 171번은 사분면 따지는 거지.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면 돼. 문제 풀기 시작. 자 답 체크해 볼게. 첫 번째 거 답은 30도지. 그냥 30도지 얘는. 그래서 그냥 30도 이렇게 표시했으면 돼. X, P, O 이렇게 표시했으면 돼. 자 2번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들 했을 것 같아. 아니다, 이거 잘못 그렸다. 나 왜 자꾸 그리고 한 이 정도 될 거야. P, O, X. 이때 아마 너네는 이거를 360으로 반대쪽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여기서 뭐 360, 110도만큼 갔다라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지금 동경의 위치를 표기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이렇게만 해도 문제될 건 없다. 자 그리고 3번도 3번에 630도라는 거는
360도 회전하고 거기에 추가로 270도만큼 간 거지.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270만큼 돌았다. 그래서 그냥 전체 각의 크기는 어쨌든 전체 각은 630도지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한 바퀴 돌고 270 간 거니까 이렇게만 썼어도 되겠다. 네 번째 거. 자, 네 번째 거 표시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 얘는 720에서 30 남고 360, 330도. 자, 이렇게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해가지고 아마 이렇게도 썼을 수 있을 거야. 지금 음의 방향으로 회전했지.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여기에서 다시 330도 갔다라고 표시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림이 엄청 동그라미 많고 복잡하지. 그치?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0도 60도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음의 방향으로 60도만큼 갔다라고 해서 그냥 마이너스 750도 나왔다라고 표시해줘도 된다. 어쨌든 요 4개 그림 요런 형태로 나왔으면 되는 거야. 자, 반면에 169는 조금 까다롭지. 답이 1번은 360 곱하기 n 더하기 70도. 2번의 답은 360 곱하기 n 더하기 150도. 이게 문제지. 이제 360 곱하기 n 더하기 220도. 마이너스 140이라고 썼으면 안 돼. 여기 알파 자리는 우리 0과 360 사이의 수를 쓴다.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는. 그리고 네 번째 거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15도 되겠다. 이렇게 써줬으면 되겠다. 170번도 마찬가지 360 곱하기 n 더하기 80도 그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0도. 세 번째 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80도. 300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40도. 자, 여기서 선생님 왜 n을 다 n이라고 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n을 구해도 괜찮아. 안 구해도 되고 지금 답지에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답지에 써 있는 것보다 여기서 n 대신에 0 대입하는 거고 얘는 n이 한 번 들어간 1이고 360에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4지. 그래서 답을 만약에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80도라고 적었어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아. 오히려 이게 더 맞는 표현 같아. 해설지에서 굳이 이 자리를 답지에 n으로 놓을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 만약에 이렇게 숫자로 써줬으면 더 잘해. 이게 더 맞는 거야. 자, 그리고 171번은 크게 어려운 게 없었을 것 같아. 3, 4분면,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 요렇게 되겠다. 자, 지금부터 자,
다음 각의 크기를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와 같이 나타낼 때 알파가 가장 작은 것은 이라고 했어. 한번 봅시다. 자, 500은 360을 일단 두 바퀴 돌아야겠네.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면 결과는 720에서 500을 빼주면 되니까 220도 되겠지. 맞지? 마이너스 720 플러스 220 하면 마이너스 500 딱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얘는 360도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1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양의 방향으로 추가로 60도만큼 돈 게 2번 되겠고, 3번은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마이너스 360이니까 플러스 260도만큼, 4번은 360 곱하기 1 더하기 40도만큼, 그리고 얘는 360 곱하기 1이네. 720은 못 넘었잖아. 그치? 그리고 360, 700 빼주면 340도.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알파 값이 제일 작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 게 보면 40이지? 이게 제일 작게 되겠다. 그러니까 답 4번. 자, 세타가 1사분면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다 구하시오라고 그랬어. 자, 여기서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니까 0부터 90도 사이겠네 라고 생각하고, 3분의 세타는 그럼 0부터 30도 사이겠네, 1사분면에 있겠다 하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1사분면의 각 위에서 배웠지. 1사분면 각의 표기 형태야.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는 건 이게 아니고 360도 방향으로 n만큼 돌고 뒤에 0만큼 돈 것보다 크고, 왜냐하면 우리 0이랑 이게 들어가면 그 x축 위에 있는 동경이 되는 건데, 우리 축 위에 있는 건 사분면을 안 따진다 그랬지? 없다 그랬지? 그래서 여긴 이하가 아니라 다 초과 미만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야 돼. 그리고 1사분면 위에 있으려면 360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사이에 있어야 돼. 자, 그러면 3분의 세타 같은 경우는 120 곱하기 n과 120 곱하기 n 플러스 30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때 n이 한 바퀴 돌았다고 해보 0바퀴부터 시작해볼까? n이 0바퀴를 돌았으면 3분의 세타는 0도에서 30도 사이에 있는 거야. 즉 1사분면이야. 그치? 그리고 n이 1이 되면 120에서 150 사이에 있는 각이 되는 거지, 3분의 세타가. 그러니까 120에서 150이면 어디 보자. 우리가 90 둘 다 90은 넘었지만 둘 다 180은 넘지 못했으니까 얘네들은 2사분면. n이 2가 되면 어디 보자. 240 2가 되면 부터 270도까지, 즉 제 3, 4분면 되겠지. 240에서 270은 3, 4분면 위의 각이고, n에다가 3을 넣어보면 알겠지만 3을 넣으면 360에서 다시 390, 즉 바퀴수 360도 빼주면 0부터 30 나와. 다시, 즉 얘가 반복되고 있지.
즉 1, 0, 1, 2만 넣어보면 이 뒤로는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제 1, 2, 3, 4분면 되겠다. 이렇게 세 개의 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볼까? 제 1, 2, 3, 4분면 맞지? 그래서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같은 동경을 나타내지 않는 거, 요거 일반각으로 표기해 보면은 요 5개 중에 4개는 같은 위치의 동경을 나타내고 있어. 하나가 다르고 일반각 표기를 해보면 돼. 그리고 자 173번은 이번엔 4, 4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 구하라 그랬고, 이번에 반대로 3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래. 그러면 요거는 이제 3세타가 360의 n배 더하기 2, 4분면이랬으니까 180부터 270이겠지? 이거 양변 세타로 나눠가지고 내가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돼. 미안해, 양변 세타가 아니라 양변 3으로 나누겠지? 그래서 요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풀이 시작. 자, 답 체크해 볼게. 172에 4번 되겠고, 173에 제 2랑 4분면, 그리고 174번은 제 1, 2, 4분면 이렇게 3개 나오겠다. 잠깐만. 녹화 중이네. 자, 그래서 안 풀린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고, 아마 다 풀었을 거라고 예상돼. 자, 세타랑 5세타를 나타내는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대. 그 말은 동경이 위치가 같다는 거야. 자, 여기 시초선 잡고 동경이 있을 때 얘는 세타야. 근데 5세타는 몇 바퀴를 돌아서 온 건지는 모르지. 하지만 여러 번 돌아서 왔을 수도 있어. 이러면 얘는 크기가 5세타가 되는 거야. 맞지? 그때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래. 자,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다시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요거 익숙해지면 굳이 안 찾아보고도 할 수 있어. 둘을 빼면 그냥 이거 뭔 소리야? 0도 된다는 소리야. 그치? 바퀴수만 남았잖아. 그래서 둘을 빼면 0도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야 돼. 그래서 5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이게 바로 360 곱하기 n만 남는 거지. 즉 회전한 수의 차이만 남는 거야. 즉 4세타가 360 곱하기 n이고 세타는 90 더하기 4분의 n 되겠다. 자, 이때 4세타는 90 더하기,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식을 잘못 썼지. 90 n 이지? 왠지 좀 이상하더라. 4세타는 양변 4로 나눠보면 90n이었을 거야. 그치? 그때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라 했어. 그래놓고 세타의 범위를 0부터 360 사이라고 주어졌지? 그럼 n이 1일 때
다시 n이 0일 때는 셀 수 없어. 왜냐하면 여기 등호가 없지. 즉 세타가 0이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n이 0일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1부터 시작해야 돼. 1일 때 세타는 90도, n이 2일 때 세타는 180도, n이 3일 땐 세타가 270도, 4일 때 360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등호가 없지 밑에. 그러니까 n이 4가 될 수는 없어. 따라서 답은 90, 180, 270 90, 180, 270 3개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문제 풀어보는 건데, 뭐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앞에 책 찾아보면서 해도 되고, 일단 첫 시도는 안 찾아보고 한번 너네가 이렇게 동경 그려가지고 얘네 둘을 더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뺐을 때 뭐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앞에 보고 와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웬만하면 안 보고 시도 한 번 정도는 해봐. 그리고 여기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는 거 유의하고, 그래서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해 봐야 되는지는 요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니까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 자, 175번에 답이 150도, 176번의 답은 3, 177번의 답은 45도, 그리고 135도. 참고로 176번에서 세타는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가 뭐냐면 전부 분모는 7이고 360도, 720도, 1080도 이렇게 3개가 나와서 답이 3이야. 자, 잠깐 호도법 시작하기 전에